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유튜브 올리는데 오늘 2시에 이재명에 대한 2차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유튜브를 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막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100% 그 유죄 판결이 나와서 1심에 준하는 그런 어떤 판사의 판결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이재명이 2차 선고받는 이 수요일에 오전에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지금 우리 뭐 12.3 그 개봉령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매일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 좌익 그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자 이 전체주의자들이 굉장히 당혹해하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그 사이코패스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 그 사기쳐서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장악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폭망시키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주관하는 무슨 뭐 한반도 민족 공동 단일체 형태로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뭐 그들도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번잡할수록 자신들의 뭐 소위 혁명이라고 이제 소위 뭐 지금은 뭐 대놓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무슨 뭐 군사 혁명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사회니까 이 얼마나 개인 하나하나가 많은 정보량을 취득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소위 그뭐 IT 정보 세상에서는 그런 무력으로 인한 그 혁명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지네들도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시민사회 또는 지네들의 주동 소비에트를 동원한 그런 어떤 그 합법을 가장한 체제 전복을 노려왔던 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이후에 이들이 지금 우리 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의 본색을 숨기고 그런 어떤 그 아주 합법을 가장한 체제 전복 전략을 이게 일종의 내란이죠. 이게 일종의 소위 보이지 않는 혁명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체제 전복이라는 혁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지금 우리 쪽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보고 뭐 그 완전히 뭐 이제 뭐 저희 그 극우의 무슨 뭐 파시스트의 온갖 뭐 지네들이 뭐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유우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빠치 달고 우쩌고리에 빠치 달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지켜왔던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해왔던 그 역량을 지네들이 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고 그 말에 귀 기울은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은 광화문에 이제 우리 소위 자유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그 헌재나 이런 사악한 아주 그 이념에 쩌들어 있는 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쪽은 뭐 꽉 차 있고 반대로 이제 소위 뭐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 또는 뭐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쪽 진영을 가보면 사람 수는 없고 그냥 깃발만 나부깁니다. 그러니까는 깃발만 나부끼는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다 때려치우고 광화문에다가 천막 당사를 짓겠다는 이 참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해내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속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이라는 것이 없지요. 자기들의 권력 장탈 자기들의 추구하는 그런 어떤 소위 한민족 공동체 말이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저번 시간에 신영복을 들어서 소위 지금도 남과 북의 그 정부는 임시정부 그 형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아주 그 뭐 정말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렇게 저 아주 뭐 정말 비상식적이고 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저런 비열한 마치 뭐 요새는 이재명 언변을 보면 뭐 조폭 세계 양아치들 발언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히 그 소위 그 다중인격자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한번 그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20 아이덴티티라고 20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이제 얘기가 그때 브루스 윌리스도 주연하고 뭐 여러 가지 뭐저 아주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한 적이 있는데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멀티 인격체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한 열댓 개, 20개 정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꺼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가 지 걸 꺼내놓고 이제 전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마치 또 자기가 자기를 하나 꺼내놨는데 완전히 타인처럼 상대를 하면서 너는 죄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정죄를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정신 장난이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20 아이덴티티는 이제 정신 장난적에 의한 그 소위 그 프로이드식 또는 뭐 칼 융식의 그 분석을 해가는 재미난 영화였는데 이재명이라는 친구는 완전히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 다중인격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본체를 갖고 있고 다른 인격체를 내놔서 연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오늘도 그 재판의 그 연장선인데 김문기 씨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6명이라는 사람이 의문사를 당하고 자살을 하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계속 언론이 동조를 하니까 이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법파라치 들으니까 이상한 법조항을 들이대 가지고 뭐 살살 뭐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무슨 이게 뭐 인간의 정신의 기억 영역이지 그게 무슨 대선에 나온 그 대선 주자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고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근데 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백현동이나 대장동에서 어떤 식으로 불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그 브로커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선고되는 것은 소위 그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따른. 근데 뒤에 지금 4개, 5개 지금 뭐 북한 선거 문제도 있고 대장동 문제도 있고 백현동 문제도 있고 성남 IC 그 한 것도 있고 막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지는 뭐 탄압받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치인 정치범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무슨 5.18 광주 사태 이후에 뭐 또 이런저런 뭐 그 학생들이 시위해 가지고 잡혀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그 소위 뭐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좌익들이 해가지고 붙들려 간 거는 정치범 맞아요. 그 정치범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전향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재명의 죄는 뭔 줄 아세요? 잡범이에요, 잡범. 정치 행위와 정치인의 어떤 그 뭐 연관성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잡혀가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이제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김만배 이건 뭐 당군 이래 아마 최고의 부정부패로 돈을 착복한 인간일 것이고 그 외에 이런저런 뭐 성남시에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잡범이에요. 예. 자기 돈을 갈취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정치범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지질한 범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선악의 구분이 없는 거죠. 뭐 그 소위 공직을 수행한 사람 저도 뭐 과거에 소위 그 공직 수행에 따른 소위 법인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카드를 쓰고 나면 어떻게 썼다는 걸 다 그 기재를 하거든요. 기재를 하고 또 나중에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걸 챙겨 나가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 소위 공적인 법인카드는 사적인 이유로는 쓰지 않죠. 사적인 이유로 쓴다는 그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 자신의 양심의 문제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완전히 비상식적인 정말 그런 걸로 뭐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인격죄가 아닌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와이프까지도 들어가가지고 오만 잡스러운 게 다 있는데,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체주의 원래는 아니었는데,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는데, 야, 운동권 출신 중에 전체주의적인 사고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싶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제 휘어잡아서 자기가 우두머리 하려고. 왜냐하면 전체주의자들의 속성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자신 전체를 대변하는 한 우두머리가 나오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그 사람을 모셔서 신적 존재로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유기체적인, 사람의 몸처럼 유기체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 어떤 정신 나간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그러잖아. 말 속에 아버지, 부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김일성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그 발언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정신세계는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꽉 차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쪽에서 이제 뭐 거구다, 뭐 파시스트다, 뭐 그 헌정질서를 다 부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민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전체주의예요. 그 속에 민주주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이제 민주 그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보면 참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사상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소위 자유, 민주, 인권, 이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소위 그 가장 키워드로 하는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그 만민이 평등하다는 평등의 민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전부 인권을 가진 인권의 그 중요성,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그 세 가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것이 복합적인 정치 체제로 굴러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지난 12월에 얼떨결에 난징을 다녀왔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뭐 그냥 그 난징도 한 1,000만 명 사는 도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중국의 지금 문제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극악하고 사악하고 얼마나 내부적으로 지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정치 체제로 지금 치닫고 있는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많고 해서, 이제 제 얘기를 듣는 분들도 그 중국의 문제, 중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잘못하면 완전히 분해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듣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좀 더 사상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난징을 갔더니 그 전철이 한 16개 정도 되는데 한 두세 개는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 긴 전철이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기관사하고 역장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좀 두려웁디다. 왜냐하면 그 긴 전철에 내 혼자 타고 있으니까 혹시 뭐 북한 쪽이나 이런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무슨 뭐 소위 뭐 일종의 저격이죠, 이런 테러 행위를 하면 이걸 뭐 가로막아 줄 사람이 없겠다 할 정도로 이제 으스스하고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호기심이 nap다. 만약에 상해까지도 지금 난징처럼 이런 경우가 됐다면 이거는 뭐 100% 중국은 몰락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호기심에 의해서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없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상해를 갔다 왔더니, 상해는 뭐 지금 이제 뭐 그 이 돈이 안 돌아가지고 부동산은 완전히
이제 끊어버렸고 거기는 다 폭망하고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게 대해서 보도도 안 하죠. 보도 안 하지.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공동 부유한다 그러고 이제 소위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불만이 많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지금 뭐 군부 쪽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군부 문제도 부정부패가 막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해먹는지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아주 부정부패 문제가 적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 발의 피해가 완전히 막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그런 문제들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전 중국 각처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돌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깃발 들고 와가지고 상해가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쓸 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은 이거 굉장히 공허하다. 그리고 그 와이탄이 어딥니까? 이제 소위 중국 시진핑의 이제 중국몽 중에는 뭐냐면 1840년 아편 전쟁 이후에 100년 동안 소위 서구에 의해서 중국이 침탈당했다.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와이탄이 어딥니까? 상해 조차지 아닙니까? 그때 이제 소위 열강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해 와이탄 지역에다가 5개의 조차 지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일본도 있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강 건너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동방불패, 동방명주가 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어마어마한 빌딩을 져가지고 그 상해 금융지구가 조차 지역이었던 와이탄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는 그 어마어마하게 진 빌딩들이 전부 뭐 사설 빌딩은 거의 없고 그냥 막 중국 국영은행이거나 무슨 공사거나 그러니까 다 이제 제조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빌딩들이 밤에는 어마어마한 선전 광고판인데 우리는 선전하면은 뭐 이런저런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뭐 여자가 나와가지고 화장품 선전도 하는데 거의 뭐 그 큰 빌딩에 뭐 용처럼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그 이제 선전 문구들이 전부 정부 선전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 공산 일당 체제의 전체주의 사회인데 공항에서부터 버스에서 전철에서 모든 도시에 붙여놓은 거는 자유, 민주, 평등, 예? 그다음에 공정, 법치, 뭐 우리가 정말 키워드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키워드로서는 모든 좋은 얘기들은 다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얘기들이 거기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상가나 이런 데는 뭐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그게 참 큰일 났다 싶은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양회에서 지난달인가요 그 시진핑이 얘기했잖아요. 뭐 이제 소위 이제 그렇게 인민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제조업해가지고 외환 보유고는 아직도 많아요. 한 3조 달러 되거든. 3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5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2천조 원은 요번에 뭐 경기 부양한다고 썰기고 그다음에 1,000조 원 정도는 지금 이제 핵심 그 AI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중국이 죽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 소위 그 뭐죠 딥 뭐죠 이제 저기 젠시 황이 하는 그 어떤 그 AI 시스템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도 뭐 만만찮게 지금 치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한 1,000조 원을 그쪽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민들이 돈이 없어요. 인민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사회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현대 이제 중국이 이제 망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을 때는 외부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국이 내려앉을 것 같으니까 시진핑이 그거를 내부 단속과 외부 차단을 하고 중국에 대한 위세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대만을 칠 거다.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대만을 친다는 것 자체도 대만 자체가 굉장히 디펜스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다가 시급을 하고 지금 완전히 푸틴이 아주 막 전 세계적으로 챙피를 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예를 딱 한마디로 예를 들면 5천 역사의 중국 중화 질서,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질서의 중국은 하나의 그 큰 땅덩어리가 그냥 문명체지 근대 국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근대 국가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소위 체제 이념으로 하는 근대 국가가 있고 하나가 또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산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공산 국가도 이거 근대 국가예요.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스테이트 네이션 또는 뭐 모던 네이션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중국의 착오는 뭐냐면 그 아마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역사적으로 전번에 한번 언젠가 중국이라는 것은 그냥 그 변방의 유민족들 노매드들이 세압을 그 세력을 모으면 쳐내려와서 중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쳐내려왔던 노매드 유목민들이 이제 소위 그 통치자가 돼서 다스리다가 융합이 되는데 그 속에서 또 그런 그 어떤 농경 사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또 북방으로 올라와서 유명민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북방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쳐내려와서 중국을 점령하면 또 똑같이 그렇게 돼서 통치자가 되고 융합이 되고 그중에 그 융합되지 않았던 세력이 다시 올라가서 또 세력을 만든 이게 이제 그 거의 반복되는 하나의 중국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소위 뭐 진시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 그 이제 소위 유방 그 초안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황후와 유방의 그 유명하잖아요. 그 유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도 그렇고 이게 다 유목민족의 그 씨앗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소위 뭐 저기 여진족 그 누르하치 저쪽에 이제 여진족들이 또 세력을 모아서 또 와서 청나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란족들이 와서 요나라를 만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라는 하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소위 그 왕정이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도력이 나고 특히 이제 모든 중국의 소위 정치적인 고전적인 사상은 공자시대, 춘추 전국시대에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진시황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나라들로 깨져가지고 거기서 아주 뭐 유혈투쟁이 뭐 굉장히 많았죠. 이거 뭐 그래서 합종 영행도 나오고 거기서 무슨 뭐 손자병도 나오고 소위 공자의 춘추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냐면 툭하면 환상적인 거예요. 꿈을 자꾸 얘기하는데 중국은 거꾸로 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옛날 요순 시대 그 태평성대한 요순 시대를 바라고 요순 다음이 이제 뭡니까 하은주로 내려가는 그런 소위 소강 시대 강호 소주 강호입니까 강호 시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모든 정치적인 어떤 얘기에 대한 소위 교본 모델들이 공자의 춘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소위 유교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그 요순 그다음에 그 소강 시대의 그 근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과거 지향적이지. 그러니까 요순 시대 뭐 그냥 뭐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5천 년, 6천 년 전에 몽상적인 신화적인 세계를 그리는 그런 굉장히 엉뚱한 관념론이 강한 나라임에도 틀림없어요. 그런 문화의 덩어리로서의 중국 대륙을 마오쩌둥이 지금 이제 마오의 외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갖고 나온 게 소위 그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제 소위 마오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1920년대부터 그다음에 1976년 마오가 죽기까지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해왔나 하는 이제 이 책입니다. 이게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인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마오스 웨이는 이 소위
그 에드가 스노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에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과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마오이즘을 좋게 보는 마오의 일대기를 아주 그 영웅적인 일대기로 보는 그런 저술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에드워드 라이스라는 작자인데 아무튼 뭐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프랑스에서 1968년 68혁명, 좌익혁명이 났는데 그 좌익혁명의 소위 모티베이션은 마오이즘이라 할 정도로 마오의 사상도 굉장히 그 서양을 비롯해서 동양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노재봉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서재에 가면 마오 전집이 거의 한 12권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찮은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뭐 얼마나 많이 중국 인민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뭐 대약진 한다고 이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가지고 뭐 그냥 10,000명, 20,000명 안 죽어요. 몇 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작살이 나고 그다음에 뭐 문화혁명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뭐 조반유이다. 뭐 반란에는 그 반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다. 조반유이. 그래서 이제 소위 홍위병들이 반란을 하는 데는 그렇게 선동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참 없었으면 좋았다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최소한 그 장제스하고 장개석이하고 모태통이 마오쩌둥하고 싸운 국共내전 해갖고 1949년 이제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가고 해서 중국 인민공화국이 이제 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장개석이 이겨가지고 소위 신의 혁명을 손문을 잇는 장개석이 중국 대륙을 장악을 했으면 장개석도 뭐 그렇게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장개석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로 어떤 중국을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 5,000년 역사 속에서 자유니 인권이니 개인이니 이런 것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후쿠자와 유기치 문화 속에서 손문이 그것을 배워서 후쿠자와 유기치가 누구냐 하면 이제 게이오 대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근대적인 모든 언어를 한자어로 다 번역을 해놓은 소위 명치 유신의 사상가죠. 그 명치 사인방과 함께 일본을 이제 소위 문명국으로 이끈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의 이제 만행짜리 항상 후쿠자와 유기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추앙받는 인물이죠. 그 밑에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소위 그 개화파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서재필, 그 박영효 이런 사람들을 다 그때 이제 그 후쿠자와 유기치가 동경에 이제 자기가 서양 사정 써가지고 돈 번 책값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숙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다 배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화파들에게 소위 문명, 서양 문명, 동도서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서양의 이제 이런 침탈 상황과 그다음 제국주의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소위 그에 대해서 대응해 가지고 동양이 같이 일어서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또 손문도 있었어요. 그 손문이 1911년에 그 신해 혁명을 해가지고 소위 그 근대 국가로 나가자 했는데 뭐 혁명만 했지 뭐 그 군벌들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장개석이 그렇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중국을 통일했어도 아마 문제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내부적인 그 어떤 갈라져 있는 아이덴티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뭐 그렇게 인민을 많이 죽게 하고 등소평이 얘기했죠 뭐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공이 7이고 07 과가 3이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아직도 천안문에는 마오쩌둥 어마어마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5,000년 역사의 반근대적 봉건사회 아주 찌질한 아주 타락하는 형태의 그 반봉건사회 그러니까 반근대사회 봉건제적인 속성을 가진 중국을 근대국가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PPC로 그러니까는 공산주의도 뭐냐면 이제
소위 그 민주 집중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전 인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받으면 그 선출의 명분으로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명령으로 권력을 독점한 자가 나와서 그 권력을 독점한 자가 소위 최고의 우두머리 주석, 그 다음에 뭐 북한은 뭐라고 그 김일성 영도자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 넓은 문명권을 하나의 근대 국가로 만들어 놔서 지금 뭐 CC 그 중국 TV나 이런 거 보면 뭐 호텔에서 보면 맨날 그 소위 국뽕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하이퍼 민족주의를 자극을 해가지고 위대한 중국에 충성하라 이러는데 지역마다 가보세요. 그 상해 사람은 상해만 살고 충칭은 충칭만 살고 베이징 사람 베이징만 살고 거기에 어서 하나 되는 어떤 민족 원 네이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쭉기 살기로 하나의 원 차이나라고 그 원 차이나가 부서지면 과거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갈리면은 뭐 유혈 투쟁이 나고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로 잡아서 독재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무조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디지털 전체주의, 이거 전체주의 사회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부정부패가 이제 안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충칭 같은 경우도 인구가 1,500만 그래요. 상해는 인구가 2,500만이에요. 세상에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도시의 인구가 1,000만 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동경이나 우리는 좀 이제 센 편인데 뉴욕을 보세요. 한 700만 밖에 안 돼. 런던 600만, 파리 3, 400만 밖에 안 돼요. 그만큼 공간과 그 도시가 향유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스페이스와 인력과 자본과 이런 게 다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도시가 서는 건데 도대체 한 도시에 2,500만 인구가 있어. 그 한 도시가 국가 인구보다 더 많아. 그럼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고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완전히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14년 만에 이제 2007년 한 번, 2011년에 갔는데 그때는 일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때 2011년에 같이 카운터파트로 상해에서 일하는 친구가 뭐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항푸강에 떠다니는 돛담배를 보라고 시진핑이나 덩소평이나 이런 위대한 영웅들은 저 황포강 위에 돛담배 같은 사람인데 그럼 너는 뭐냐 내가 물었더니 나는 황포강 밑에 깔려있는 진흙 중에 하나다 이카게 진흙에 그 뭐 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멘탈이 그런 거예요. 중국 인민들의 멘탈은 그냥 진흙인 거지. 개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좋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다 놔도 잘 안 되는 거야. 뭐 인도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인도도 뭐 어마어마한 그 대국인데 다행히 영국 식민지를 거쳐가지고 정치 시스템이 자유주의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정부패와 파벌주의, 그다음에 정경유착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중국 사정보다는 나은 거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한 번씩 이런저런 어떤 자유 그 소위 그 국민들에 대한 대접 이런 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5천 년 전에 요순 시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대국이 14억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죠. 내려앉으면 그냥 안 내려앉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위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아무튼 이런저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아무튼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고 그걸로 뭐 어떻게 한다 하니까는 당장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중국을 살리려면 지가 마오쩌둥이 될 게 아니라 독재자가 될 게 아니라 미국처럼 미국도 얼마나 큰 땅입니까? 미국이 처음 시작한 게 소위 미국의 의회 이름이 콩그레스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14개 주 독립한 주들이 모여서 그 컨티넨탈 콩그레스
컨퍼런스 대륙회의를 만든 게 그게 이제 미 합중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51개 주가 뭐냐면 다 스테이트예요. 네이션 스테이트야. 그 네이션 스테이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만들고 연방 아래서 서로의 자치권을 가지면서 소위 협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가는 그 위대한 뭐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든 거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미국의 어떤 그 파운딩 파더들은 뭐 로마법도 있고 영국의 자유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에듀케이티드 된 뭐 캠브리지 출신들이 가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이 간 건 틀림없어요. 근데 만약에 동양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어를 만들고 서양의 개념을 한자어로 만들었던 후쿠자와 유기츠조차도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쿠야 유기치가 이제 소위 명치 유신 시대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한 6개국 정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서양의 뜻을 한자어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양을 보고 동양을 아는 거하고 동양을 공맹사상을 갖고 서양을 보는 거하고 이 굉장히 언밸런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가장 가능성이 좋은 건 뭐냐면 동양과 서양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보고 그 위에서 우리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가장 이제 소위 적실성 있는 아주 적합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